오늘도 뉴인사 리듬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또 네. 국제 소식, 국내 소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국제 소식 보실 텐데요.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어제 정부의 석방 교섭 결과도 있었는데 주말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조지아주에 현대차와 LG가 합작해서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 갑작스런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네. 불법 체류자 은닉과 보호 그리고 불법 고용 혐의가 이유였는데요.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서 총 47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단일 작업장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꼽힙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국계 하청업체 5곳이 적시돼 있었고요. 네. IC가 공개한 체포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GSP in position, north side. Worried about guns. Grab nicely. 네, 공장 지으려더니 뒤통수, 이건 또 뭡니까? 네, 아까 영상 초입에 보시면 헬기가 뜨고 군용 차량이 대거 동원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양손이 결박된 채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노동자들을 무슨 강력 범죄자 취급하는 모습 정말 놀랄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노동자는 연방요원들이 마치 전쟁터에 온 것처럼 들이닥쳤다고 말했습니다. 네.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환기구 안에 숨어 있었던 노동자가 있을 만큼 당시 현장 굉장히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단속 규모 최대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단속반 인원만 5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소속 기관도 단속을 주도한 IC뿐 아니라 국토안보부, 노동부 감찰관실, FBI 등등등 정말 많은 단체들이 망라되었는데요. 네. 대규모 행정력을 동원한 한마디로 작정하고 벌인 검거 작전이었던 겁니다. 네, 다행히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인가요? 구금 근로자에 대해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하죠. 네, 사태가 벌어진 직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는데요. 미 당국과 긴급 교섭을 벌인 끝에 사흘 만에 전원 석방을 타결지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를 띄어서 우리 국민들 태워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내용 전한 강훈식 비서실장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당정 대협의 직전까지 진척된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있게 대응하겠습니다. 결국엔 대한민국이 미국의 경제 본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체포, 구금, 급습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나 싶으면 우리가 이스타가 여행 비자인데 이거를 여행 비자로 급하게 일을 하니라 받아서 결국엔 취업 비자를 받지 않아서 이러한 사태가 났다. 올 것이 왔다. 이러한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만나서 조속한 석방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의 활동과 또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 거듭 강조할 방침
방침입니다. 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비자 발급이나 단속 엄청 엄격해졌거든요. 네. 그런 만큼 미국에 가는 우리 국민들의 비자 체계도 점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네. 관련해서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 등이 도입한 전용 취업 비자를 우리도 신설하는 방안 미국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우리 국민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되긴 하는데 체포 과정도 굉장히 좀 석연치 않았고 뭐 쇠사슬, 그다음에 어떤 수갑 과정들에 있어서도 그리고 경제 본진인 한국에 대한 이런 공격에 있어서도 일본도 굉장히 떨고 있고 경제 동맹 국가들도 떨고 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애초에 미국 정부가 투자를 권유해 놓고는 정작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 놓고는 보란 듯이 500명 가까이 체포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 투자에 나섰거나 이미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 그리고 여러 나라들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특히 일본도 지금 떨고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관련 보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 투자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급습하고 한국인 직원 등을 무더기로 체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사태에 대한 현장 대응을 위해 최고 인사 책임자를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CHO는 지금은 구금된 분들의 조속한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 등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475명이 체포돼 구금됐고 이 중 약 300여 명이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소속 인원으로 한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구금자의 석방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했고 현대차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시급습은 불법 고용과 은닉보호 혐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취업 비자를 받았지만 체류 기간을 넘긴 이들을 고용하고 이 사실을 당국에 숨겼다는 것이 단속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 등 외신은 관세 협상으로 한미 관계가 민감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향방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도 우려의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미 미국에 진출한 지 오래돼 관련 사항을 챙겨온 만큼 당장의 불안 요소는 없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지만 향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이민 단속으로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네, 결국엔 대규모 투자에 우리한테 돌아온 건 뒤통수냐 노림수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이 비자 문제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기업 직원이 미국에서 일하려면 전문직 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문직 비자를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배터리나 반도체, 전기차 등은 공장을 건설할 때부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미국 현지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공장 건설 과정에서의 어떤 회의 참여 이런 목적으로 네. 단기 비자 그리고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 등을 이용해 온 겁니다. 네. 그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비자 발급은 확대하지는 않고 그간 용인되어 온 이 우회적 방식을 네. 문제 삼으면서 단속해 나선 겁니다. 네. 특히 현대차나 LG 엔솔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진출한 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손꼽히는 대규모 투자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큰데도 단속을 당했는데 다른 기업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 팽배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일단 공화당 정치인의 어떤 제보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친 트럼프 성향의 한 공화당 우익
정치인이 자신이 이 문제를 현장에 대해서 단속하라라고 제보를 했다고 밝힌 겁니다. 전 이거 보고 놀랐던 게 난데없는 토리 브레넘이잖아요. 난데없는 불법 이민자가 현대차 공장 그 부지에 매장이 됐다. 이런 음모론도 펼치고 뭐 하원 의원 나가기 위한 포석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전후 사적 모르는 억측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좀 그래 보이는 게 이 사람이 조지아주 하원 의원 도전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마가 진영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답습을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와서 사업하려면 우리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는 세제 혜택만 받으면 네. 미국이 얻는 게 뭐냐. 그리고 세제 혜택을 줬지만 한국 기업들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면서 내가 그래서 신고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부터 불법 이민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건데 전형적인 마가 진영, 트럼프 반이민 정책 논리와 좀 같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완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이런 마가 진영의 입김 혹은 노림수뿐 아니라 또 성과 부풀리기에 혈안이 된 담당 기관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저에는 매년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라고 공언한 트럼프 정부의 미친 정책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 궁금하시고 저도 이 질문부터 나오게 됐는데요. 네. 왜 하필 지금 그것도 왜 하필 우리야? 다른 많은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랑 이렇게 잘 회담도 마치고 난 상황인데 특히 조지아주는 상징적인 곳인데 우리 기업들에 정말 많은 투자가 있는 곳인데 했다. 그 약간 의구심이 들지 그렇죠.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지점에 있어서 확실히 짚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트럼프가 아직 우리와의 관세 협정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협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협상 당시에 우리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 낮춘 거에 대해서 네. 팩트시트에 명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미국은 우리가 투자하는 3,5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라고 맞서면서 요구에 응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이게 한마디로 우리는 은행처럼 돈만 대주고 본인들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하겠다. 이런 게 트럼프의 바람인 건데 돈을 맡겨놨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모든 이 수익을 90%는 미국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편으로 구금 사태가 있었던 날에 미국이 보란 듯이 일본과의 관세 협정에는 행정명령 사명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연행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은 미국의 인질극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강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정부가 이번 석방에서 좀 관세와 관련해서 뭔가 또 결국은 더 내주게 된 게 아닐까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례적 단속, 트럼프의 그 특유 노림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이든 때의 이 조지아주 투자가 전격 약속이 됐기 때문에 바이든을 지우려는 트럼프의 그런 의도, 거기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안타까울 수가 없는데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됐죠.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당정과 대통령실이 모인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그 취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 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네, 결국엔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뭐니 해도 드디어 국민들의 염원, 우리 빛의 혁명 여명, 검찰개혁이 있죠.
네, 반영이- 박수부터 치고 싶은데요. 드디어 검찰청 폐지 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검찰청은 폐지하고 네. 대신 기존의 검찰 기능은 각각 신설되는 공소청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공소청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 기능을 전담하고요. 중수청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대 수사 권한을 담당하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검찰청은 1948년 설립된 이후 70여 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해당 발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개편 방안 중에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검찰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입니다.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재부 분리 내용도 드디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막강한 권한이 집중됐다고 지적받아온 기획재정부 역시 나눠지게 됩니다. 네. 예산 기능과 세제 경제 기능이 분리가 되는 건데요. 네. 기존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기능만 떼어내서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신설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됩니다. 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탄생해서 시장 감시 기능에 집중하게 되고요. 네.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또 관리 기능을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또 이관하기로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 기능만 남게 되는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결국엔 환경부도 몸집이 커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환경 이슈가 대두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기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래 정부 에너지 정책 기능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환경부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초대형 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가 됩니다. 대신에 폐지 대신 분산되었던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기존 방통위의 위원 수인 5명을 7명으로 늘려서 공영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 잠시 살펴볼까요? 조국혁신당 지도부 드디어 총사퇴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성비위 파문으로 전원 사퇴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담합니다. 저희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오늘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입니다. 당은 미흡했습니다. 대응 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모두 제 불찰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습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네, 결국엔 이 성배의 문제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 원장이 난 당시 비당원이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있죠. 바로 조국혁신당의 여성위원장 강미숙 여성위원장인데 잠시 후에 저희 여성위원장 모시고 관련 사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인사 리듬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진행하겠고요. 이은혜 에디터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